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추석 연휴 기간인데, 제가 그래도 뭐 짧은 것이라도 하나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 9월 11일 일요일 아침, 이른 아침인데, 하나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극빈국가 북한의 핵무장은 모순의 극치다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봤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매주 한 편씩 쓰는 자유일보에 그 기고한 이 에세이 제목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극빈국가 북한. 바로 최근에 이제 사실은 그 지난 7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그대로 보고서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서 7월 27일 날 북한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나쁘다라고 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추석 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9월 7일 날 다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정말로 나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9월 7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 이어서 9월 8일 김정은이 그 북한의 핵에 관한 그런 성명을 발표했고, 9월 9일 날 다시 또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발표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극빈국가, 북한은 정말로 가난합니다. 그런 나라가 핵무장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그 핵전략 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GDP가 작년 한 해 동안에 11.4%가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GDP가 늘어나도 참 살기가 힘든 나라인데 11%나 감소했다. 그리고 북한의 무역은 1955년 이후에 최저치다. 1955년이면 몇 년 전 얘기겠습니까? 벌써 거의 60여 년 전 얘기죠. 그때보다도 북한의 무역이 더 못해졌다. 이건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월 26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것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한번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보고서는 북한이 5년 동안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이런 그 자막과 함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도가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하고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난 7년, 2015년서부터 2021년까지 이제 7년인데, 그 중에서 5해가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플러스 성장인 해가 2년이 있습니다. 5해가 연속되진 않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자료를 보면은 북한이 90년대, 95년대까지는 뭐 마이너스 성장이 그냥 연속입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래서 마이너스 7.1%인 해도 있고 마이너스 6.5%인 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절입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은 300만이 아사했다, 굶어 죽었다라는 설도 있는데, 하여간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것은 거의 확실하던 이런 시절이었는데, 2015년 이후에 다시 고난의 행군과 비슷한 식으로 다시 경제가 하향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이제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015년에는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는 플러스 3.9%, 그리고 2017, 2018년 계속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1, 그리고 2019년에 겨우 플러스 0.4가 된 이후에 2020년에도 마이너스 4.5%, 2021년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됐느냐, 우리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뭐 물론 그 한국은행 발표 자료가 북한의 경제를 자본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그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번에도 소개했지만은 보여드리는 그 CIA 월드 팩트북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매년 제대로 온 통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2022년 판을 보면은 2015년 거가 기록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GDP로 봤을 때 2.43%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100으로 쳤을 때 북한은 2.43이니까 그거는 그 41배,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2015년에는 41배 경제력으로 비교했을 때 41배 큰 나라였다가 되는데 북한은 계속 내려가고 우리는 올라가가지고 2021년 거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의 58배입니다. 경제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나라죠. 거긴 뭐 북한은 다음번 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참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추석 때도 참 먹을 것이 많아서 소화제 준비해야 되고 또 뭐 배탈 나고 이럴 정도로 참 음식이 풍부한 나라가 됐는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5년에 석유 소비량을 보니까 석유라는 게 뭡니까?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풍족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석유 소비량이 2015년 현재 286배입니다. 지금은 3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루 쓰는 석유가 북한이 1년 쓰는 석유하고 양이 같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그 형편없는 경제력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리고 무엇이 지킬 것가 많다고 이제 핵무장을 했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 방송을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로 9월 7일 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김정은이 북한에 관한 북한의 핵 또는 핵 현상, 핵 무력에 관한 그런 뭐 법제화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뭐 다 읽어볼 필요는 물론 이제 없는데 지금 고 북한 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들을 미국의 전문가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깐 사진 보겠지만은 북한 경제 문제 할 때마다 나오는 분이 윌리엄 브라운이라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그 북한 경제를 전공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북한의 경제난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다. 스스로 자초한 재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가 변명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약해졌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금년 들어서 한국이 북한에다가 다시 풍선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가. 그러고서 북한 얘기로는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는 완전히 해결했다. 그러니까 두세 달밖에 코로나 영향력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운 교수는 뭐 코로나 이런 핑계 대는 건 웃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특이한 주장을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적극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 역시 북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중국과 소련이 계속 그 북한의 뒷배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어렵다. 이거는 우리가 통일 문제를 생각하고 통일 조약을 말할 때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브래들리 뱁슨이라는 세계은행 고문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북한 문제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이런 그 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스스로 만든 정책 실패 등 내부 요인이 겹쳐서 매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분야에 덜 집중하고 경제에 더 집중하면서 다른 미래를 향한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 북한으로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방안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결국은
북한은 이 해결 방안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군사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냥 뭐 제가 그 몇 가지 그 요약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그냥 그 인용한 것인데 김정은이가 한 말 중에 미제가 일방적으로 핵 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가 일방적으로 핵 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다. 요거를 말이죠. 핵 전략 이론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엉터리인데 그 내용을 이제 곧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화시키는 역사적 대합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어느 나라도 핵무기는 쉬쉬하는 겁니다. 핵 전략은 쉬쉬하는 전략이에요. 딱 그거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을 가졌느냐 물어보면 가졌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안 가졌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그러고 선제 공격하겠다고 그러는데 핵무기는 선제 공격 전략이 해당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핵무기는 말이죠. 언제라도 너가 공격을 하면 우리가 핵으로 반격을 해서 다 죽어.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용무기입니다. 그래서 한스 모게스 교수는 무기 중에서 그 효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무기는 쓰지 않음으로써 효용을 발휘하는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쓰면은 다 끝나는 거니까 쓰면은 효력을 예를 들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 통째로 가져가야지 이거를 핵으로 다 파괴하고 갖고 오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핵 전략은 안 쓰는 데다 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먼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먼저 쓰겠다라는 것도 이제 말이 참 안 되는, 먼저 쓰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먼저 공격합니다. 왜? 저거 먼저 쓰면 내가 죽으니까. 예, 바로 이런 그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한 가지만 말씀을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핵 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내게 되었다. 요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억제 상태가 돼 있을 때만 맞는 말입니다. 핵 억제 상태.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핵 억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전쟁을 못한 거예요. 전쟁하면 다 죽어. 누가 먼저 공격해도 관계가 없을 때 그때 핵 억제가 있는 것인데 예, 핵 억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먼저 그냥 있는 무기 몇천 발, 몇만 발 다 쏴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소련이 죽었어. 그럼 미국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그걸 다 맞고서도 미국 걸 다 맞고서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잠수함에 들어가 있고 폭격기에 들어가 있는데 폭격기는 항상 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100% 공격을 100% 적의 군사력을 괴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소련이 미국을 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부분 다 파괴됐는데 미국 잠수함이 어디 몇십 대 숨어 있고 그리고 미국 폭격기가 몇백 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걔 가서 공격을 하면은 먼저 공격한 놈이나 나중에 공격한 놈이나 똑같이 다 죽는다. 누구도 아무리 먼저 공격해도 헛거다라는 상태가 돼 있을 때 두 나라 사이에는 이제 핵 억제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그를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그림 보겠습니다.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뭐 정말 그 둘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마라. 그래서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상호 확실 파멸. 뭐 한국말로 상호 확증 파괴.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공격해도 다 죽으니까 우리 전쟁 못해. 그래서 이걸 앞에 있는 대문자를 따니까 MAD가 됩니다. mad, 미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이 전략 이론가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이거는 미친 거야. 어떻게 서로 다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못할 수 있냐 말이냐. 이런 식으로 참 한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끝난 거가 만약 미국이 먼저 쏘고 소련을 그럼 소련이 대부분 파괴되고 이제 나머지는 미국을 공격했죠. 미국은 그 공격하는 걸 막을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바초프가 미국하고 더 이상 군비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냉전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한테 네가 나 때려도 내가 너한테 복수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를 하려면은 북한이 최소한도 폭격기 몇십 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잠수함도 몇십 척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하와이 앞에다 갖다 놓은 그런 것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미국까지 가느냐 마느냐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미국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이 이거 먼저 때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준 것으로서 전략적으로 참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신문에 쓰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이 정말 미국과 핵억제 상태에 도달하려면 북한은 미국의 전면 선제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무기의 삼축체제, 삼축이라는 거 세 가지 트라이어드라고 그러는데 즉 폭격기가 한 축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두 번째입니다. 핵 잠수함을 대규모로 갖추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북한이 핵폭탄을 장착하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폭격기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이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김정은을 태우고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장까지 날아갈 비행기도 없어서 싱가포르 회담에는 중국의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갔고 하노이 회담에는 기차를 타고 갔던 그것도 며칠 동안을 그런 북한이 미국하고 핵 상호 뮤추얼리 어쇼드 디스트러스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했던 겁니다. 한때 미국과 소련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 레이저 무기라든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누구를 선제 공격하고 싶으면은 선제 공격하고 몇 개 남아있는 거로 보복을 하더라도 막을 수가 있는 상태가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과 MAD 상황을 이뤘다고 착각하고 있다. 국민이 굶는 나라가 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미국과 핵무력에 미국이 북한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공격을 유발하는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거 먼저 때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유발하는 그런 황당한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 뒤지다 보니까 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해가지고 바다와 육지와 하늘 이 세 곳에 핵무기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미국은 폭격기만 있다가 ICBM을 만들었다가 잠수함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야지 소련이 선제 공격을 전면 공격을 가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아서 복수를 할 수 있다. 소련도 똑같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어차피 다 주는 거 서로 알잖아. 거기다가 레이간 대통령의 그 우주전쟁 오는 거를 쏴서 맞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실은 이것도 지금 이제 무너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ICBM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못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서 미국하고 전쟁 억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 참 그 골치 아픈 정권인데 김정은은 그 시작할 때부터 전 세계의 환영을 받지 못한 정권입니다. 그냥 지금 10년 넘었는데 계속 그 나쁜 짓만 하고 지금도 비판을 받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자료 이렇게 옛날에 그 강의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그 12월 달에 일어난 일이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 북한의 이제 지도자로 그 승계했던 세습했던 바로 2011년 12월입니다. 근데 2011년 12월 31일자 이코노미스트 그 표지에 김정은이 걸어가는 지금 보니까 사진도 지금보다 훨씬 홀쭉하고 얼굴도 많이 젊었습니다. 근데 그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장면이 We need to talk about Kim. 김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이런 특집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를 교체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에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참 그러고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11년이 지났는데 바로 이 보도가 나오고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김정은이가 이제 핵 협박, 핵 공갈을 했죠. 마치 요 며칠 전에 한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했을 때 이코노미스트 이제 이건 2013년 4월 6일자입니다. 이제 1년 지난 거예요. 그때 코리안 룰레트라는 게 러시안 룰레트 그러면 한 총 하나에다는 총알을 놓고 한 애든 안 놓고 하나씩 집어서 머리에다 대고 쏘는 거죠. 이거 참 황당한 노름인데, 북한이 그런 황당한 노름을 한다 해가지고 코리안 룰레트라는 이 제목, 큰 제목을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표지 사진 보실 겁니다. 빨간 핵단추 이렇게 누르는, 김정은이 누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핵실험하고서 다음 얘기죠. 여기에 보도는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일을 저질렀다. 지금이야말로 지구 최악의 정권에 대해 더욱 강경해야 할 때다. 라는 기사가 그때 나왔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호의를 중재해야만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2022년 10년 동안 오면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김정은은 다시 코리안 룰레트, 핵 협박. 근데 그 핵 협박은 사실 우리가 핵 전력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참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잘 지내시고, 추석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정식으로 또 이충근 TV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